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여행 가는 사람들로 좌석이 꽉 차 있네요. 여행을 떠나서일까요? 모두 즐거운 얼굴로 도란도란 기차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기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조용했던 열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한 외국인 아기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괴로운 듯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부부는 황급히 아기를 달래보지만 아이는 몇 분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주눅이 든 것 같은 표정의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변 눈치를 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항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을 가진 채로요. 몇 분이 더 지나고 누군가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KTX 열차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외국인 부부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엠마입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한국을 여행 중이에요. 남편이 세계금융회사 일본 지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한국으로 3개월가량 파견 근무를 오게 되어서 3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많았기에 코로나 끝나고서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다니지 못하니 아기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3개월 동안 여행을 많이 다니기로 하고 많은 곳을 여행하며 지내고 있어요. 외국에 나와서 사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곳을 여행 다니거나 문화를 알게 되는 삶에 매우 만족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부부 둘이 있을 때와 달리 아이가 생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아이 위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아이를 위한 여행으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는 도시만이 갖는 특성이 있지만 열차 타고 교외로 조금만 나가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도시들도 많았습니다. 서양인인 저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이 동양의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미국과 달리 전혀 색다른 문화에 때로는 흥미롭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 특유의 눈치를 자주 봐야 하는 점도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나치게 옛날 방식을 고수하더라고요. 일본은 흔히 말해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남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조용한 부분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놈의 민폐. 저는 그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말을 겪어보니 너무나 답답했네요. 사람들이 웃음과 여유가 없어요.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휴대전화라도 울리면 긴장감이 감돌아요. 통화하기 몹시 부담스러워요. 저도 급한 연락이 와서 작은 목소리로 주의하며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매서운 눈으로 저를 째려봐서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물론 공공장소에서 몸가짐 없이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상황은 이해해주면 서로 살기 편하고 참 좋을 텐데 매정하게도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없더군요. 도쿄에서 열차 타고 시즈오카 여행을 갔었습니다. 즐거워야 될 여행이 일본에서 지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도쿄에서 시즈오카까지 1시간 20분 정도 열차를 타고 갔는데 열차에서 아기가 우는 바람에 아주 불쾌한 일을 겪었거든요. 시즈오카에 가서 후지산도 볼 생각에 아주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출발했답니다. 열차를 탈 때만 해도 무척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었죠. 열차가 떠난 후 30분쯤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환경이 안 맞았는지 아니면 아이 몸 안에서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아이면 얘기하면 될 텐데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라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쥐어줘도 싫다고 하고 인형을 줘도 싫다고 하고 공갈 젖꼭지를 물려줘도 내뱉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안고 달래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랴, 아이 달래랴, 저도 땀이 삐질삐질 났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직접 뭐라고 하거나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모든 승객이 저렇게 아무 말 없이 보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아들을 달래보려고 애썼지만 아기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5분 가까이 달랬더니 마침내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울음을 잠깐 그치는가 싶더니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 앞 통로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철도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철도 승무원의 영어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대충 이해하기에는 승객 중 누군가가 우리 아기 울음소리에 항의했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승객 좌석이 없는 화장실 앞 기차 출입구 쪽으로 나가서 아기를 달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했는데 겉으로는 아무 항의 않고 조용히 앉아있던 일본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승무원을 통해 항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일까요? 직접 당사자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예의 바르다고 해야 한 걸까요? 과연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작 2살짜리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현했을 것인데 그런 배려 정도도 못하나 싶어 기분이 상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우니 다른 승객들은 불편했겠지요. 아이가 울면 저도 시끄럽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모나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배려와 이해가 없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성과 같은 건가요? 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는 아이를 안고 화장실 앞 통로로 나가서 아이를 달랬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쳤고 다시 자리에 되돌아왔습니다. 자리에 되돌아온 후 10분 정도 있다가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건너편 앞좌석에 앉은 일본 아이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엄마니까 아이를 달래는 법 또는 아이에게 장난감이라도 건네주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엄마는 자기 아이가 자고 있어서 깰 수도 있으니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통로 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냐는 거였습니다. 그 엄마 아이는 전혀 울지 않는 아이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일어났다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뉴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 엄마가 전철에서 음소거로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엄마가 환승 안내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아이가 기분이 나빠 울기 시작했는데요. 아기를 동반한 여성이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여자가 말을 걸어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줄까라고 기대했다네요. 그런데 그 여성은 아들을 향해 좀 조용히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아기가 자고 있어라고 하더랍니다.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은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겪은 후에는 아이와 공공장소에 가는 일이 몹시 부담스러워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속마음이 어떤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서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막상 열차에 오르려니 일본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 떠올라서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울지 않고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아이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일본 기차에서 겪었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았죠. 아기 칭얼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지더니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화들짝 놀라 잠에 깨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요리조리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희는 아이에게 제발 그쳐달라고 애원하면서 달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시 성격이 급해서 영무원을 통하지 않고 저희에게 직접 항의를 하려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남성은 저희에게 영어로 혹시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저희가 불안해할까봐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픈 것은 아닌데 답답하고 불편해서 우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자기도 아이 아빠라서 이해가 된다고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좌석으로 가서 부인에게 뭐라고 하더니 아이 유기농 과자를 갖다 주더라고요. 아이가 먹는 간식인데 애들이니까 비슷한 것을 좋아할 거라면서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한테 그걸 주니 맛있었는지 잘 먹으면서 금방 울음을 그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먹으니 그 남성은 유기농 과자 한 봉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건넨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 텐데 저도 얼른 아이가 울음을 그치길 바라는 마음에 받아서 먹인 거죠. 한국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아기들한테는 사탕도 주고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바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고 2박 3일간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만난 한국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것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깐이지만 한국은 뭔가 빨리빨리 그러면서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게 IT 등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 직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따뜻한 정이 듬뿍 담겨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엠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 엠마 씨가 3개월 정도 한국에 파견 근무 와서 느낀 점을 감동을 담아 전해줬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의 단어가 있는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